김민석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전망이 아니라 총리실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둔 지금 왜 하필 당권이어야 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 앞선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해석이 나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민주당의 결집을 가져올지 아니면 거대한 분열의 시작이 될지 흐름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전후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서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사실상 100%다라는 전망이 총리실과 그리고 여권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접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할 가능성은 100%이나 현직 총리인 만큼 모든 문제가 본인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당장 미국하고 이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책임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생각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이 많죠. 당장 트럼프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 등등 현안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 출마, 이게 자칫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신중한 생각이다. 그러나 출마는 100%다.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대 출마 고민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고요. 다만 출마 시점은 현재 여러 언론이 추측 보도하는 것처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이전 혹은 5월 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난 뒤에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김민석 총리와 매우 가까운 여권의 한 관계자도 13일 취재 편의점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8년간 야인 생활 끝에 국회로 돌아온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현재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히고, 그 스스로 판을 만들고 주도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쓰임새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로 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도 김민석 총리는 이번에 100% 출마하는 것으로 안다며 28년 총선까지 2년간 선거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 남았다. 이재명표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적기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김민석 총리의 오찬 만찬, 줄여서 오만찬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요. 오만찬 정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국회 국토위 그리고 정무위 등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들을 총리 공간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요. 이어서 오는 19일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안동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걸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바로 이날 여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둔 행보 아니냐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돌면서 차기 당권 대항마, 그러니까 정청래 대항마는 김민석 총리로 모아진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양강 구도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소식들이 또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에 당대표 출마의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 밖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그것은 제가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이게 조금 더 무르익으면 그때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도 안 불편해, 안 불편해. 예, 이야기 해봐요. 뭔지 나눠보도록 알겠어 벌써. 예. 그 지난번 합당 국면에서 뉴스공장에 나가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네. 책을 봐라.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 옛날 그 감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저렇게까지 김민석 총리를 모욕 줘도 되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구원이 있어서 미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거 이제 어디 방송에 나오셨나 그 분이 민주당의 어떤 어른이신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짜 옛날에 사형 선고도 받았고요. 박정희한 때 그랬던 분인데 그때 일을 거론하면서 감정이 덜 풀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짓궂게 돌려드리면 그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옛날에 당 같이 할 때 맺힌 게 안 풀리셨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분 방식으로 그 비평에 대한 역비평을 하면 이렇게 되는 에이, 거예요.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그건 안 돼. 이제 그거는 비평이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비평 저희 그 말을 비평하려면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그날 발언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어온 민주당의 역사 이런 얘기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걸 안 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보셨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예, 그랬다.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보도한 거를 보고 그렇게 하셨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내란 국면에서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했던 말들 이런 거 다 전혀 모르세요. 극찬을 했죠. 네,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참 잘된 인사라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제가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뭐 남아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후단협 멤버도 아니었어요. 김민석 의원은 당시에. 제가 후단협을 거론한 거는 그 당원 주권주의를 부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서 다 퇴출됐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거기 끼워 넣어서 김민석 총리를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재래 언론의 장난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비평가들이 업어로 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도 사모님 때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닙니다. 이러면 김아무개 교수 요즘은 부인 때리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과거엔 때렸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면 질문들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미 단정하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진짜 비평가는 제대로 성실히 하는 비평가는 제가 그 풀텍스트를 다 봤는데 지금 질문은 그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요즘도 와이프 팬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안 팬데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팻다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답이 너무 많아요. 비평 프로에. 진행하는 사람도 확인 안 했고 대답하는 비평가도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불성실 비평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도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도 우리 눈여겨 본다. 혹시나 옛날 하던 버릇 나오면 바로 물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고의적으로 문자 날렸어요. 그 문자 국무위원 모 씨하고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문자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거죠. 지금 있는 통합 논의를 일종의 밀약으로 해갖고 타격하는 소재로 써야 된다. 그 안에 나눠먹기나 당명변과는 불과하다. 뭐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지 않다.
즉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없는데 당에서 지금 통합 논의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라고 모 국무위원이랑 얘기를 나눴다는 거야 29일에. 모 국무위원이 김민석 총리란 얘기가 있죠. 네. 왜냐하면 제일 지금 유력한 게 김민석 총리인 거거든요. 본인이 이미 8월 달에 복귀해서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공개적으로 외부에다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정청래 대표 관련해가지고 비토 세력으로 이현주랑 지금 강득구랑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다 김민석 총재 라인이다라고 총리 라인이다라고 공경을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위험한 게 이현주가 초선도 아니고 이런 사진이 찍힐 줄 몰랐을까? 아니 일부러 그거 찍으라고 아니잖아. 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야, 내 뒤에 김민석 있어. 뭐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야. 지금부터 민주당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진짜 티끌 모으듯이 벽돌 쌓듯이 하나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쌓아나가야 되는 사람이 나중에 최종의 선택을 받습니다. 은퇴 후에 익산에 거주하겠다고 말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익산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김 총리는 노모와 부인이 거주할 예정인 익산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